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의 낙폭을 거의 만회하는 듯 코스피 같은 경우 3%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영차영차 어제의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떤 포인트에서 짚어보면 좋을지 잠시 뒤에 이종수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시간 열어둘 예정입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실전매매 정수 노란 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전매매 정수라고 오픈 채팅 이제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 현재 유튜브 채널 열어두고 있습니다. 댓글창에서 많은 분들 함께 주고 계신데요. 실시간으로 좀 궁금한 점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상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실전매매 정수 시즌2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고꾸라지면서 많은 분들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그걸 모두 만회해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분위기 좋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졌죠.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도 어제 급락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우리나라 시장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박스권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현금화 대응하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어제 그 정도의 급락은 조금 오바였다 싶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걸 예상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 3에서 4% 정도의 그 정도의 조정을 생각했던 거지 어제처럼 종목들이 막 7%, 10% 이렇게 빠졌던 것을 생각했던 것은 아닌데 어제 이제 북한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죠? 김여정 씨에 대한 발언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통일부 외교 어디 무슨 수석 거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문정인 씨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무슨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좀 급락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처음에서는 아침에 오전에서는 코로나 재확산 이슈 때문에 빠졌는데 사실 그 부분은 4월달, 5월달 늘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빠질 부분들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북한 리스크 얘기가 같이 겹쳐지면서 하락폭이 조금 더 심화됐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은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이 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어제 상황들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한번 코스닥, 코스피 시장도 살펴보고 미국 시장도 한번 살펴볼 텐데 어제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서 다우존스가 500포인트가 넘게 빠진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막판에서는 마이너스 900포인트까지 빠져주는 상황까지 치달았는데 마이너스 900%는커녕 어제 157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제 빠진 게 억울한 거죠. 그래서 억울했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빠졌던 부분들을 들어주는 흐름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감아서 올린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박스권 내에서 어제도 그저께도 여러분들한테 시장 전략을 2000과 2050의 지지 그리고 2200의 박스권 저항 그래서 박스권의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는 계속 그 안에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탈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어제 하루 만에 너무 많이 빠져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다고 해야 될 거나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이 어제는 조금 좀 심했다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이제 계속 박스권이라서 다시 한 번 더 다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종목별 차별화 장세라고 제가 계속 일러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 흐름을 보면 2차 전지도 주도주 섹터로 강하고 좋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기가 좀 편할 것 같고 그래도 제약주들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티오렌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흐름을 일봉을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섹터들의 제약주의 대장주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쪽 애들이 꺾이지 않고 계속 강세를 이어주는 게 안 그래도 계속 제약주의 흐름들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이쪽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는 클로로킨 FDA 미국
그 승인 취소가 떨어졌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개파락하면서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원래 시장이 약하거나 그럴 때에서는 저 이슈 하나로 클로로킨 관련주 그 허가에 대한 그러니까 긴급 승인의 허가에 대한 취소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약하거나 제약주가 약할 때에서는 다른 옆에 있는 다른 관련주들도 의심을 하죠. 혹시 이것도 치료제에 좀 약한 거 아닌가 취소가 될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우후죽순 모두 다 막 급락을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안 그래요. 오히려 지금 관련주 쪽에서 신풍제약도 빠지다가 다 올라오고요. 그렇죠? 신풍제약도 빠지다가 지금 다 올라오고 지금은 조금 흔들렸지만 어쨌든 5일선 다시 받쳐주고 있고 화일제약도 관련주 쪽인데 오히려 조금 플러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시장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지금 일양약품이 굉장히 강하고 일양약품 오늘 막 튀어주고 있죠. 그래서 대한유팜이 이제 클로로킨이 아니고 그 뭐죠? 랄록시펜 그쪽 관련주 쪽인데 어쨌든 지금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주들 모두 다 지금 강세를 좀 보여준 흐름들이 제약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약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IT 쪽은 낙폭과대 많이 조정을 받으면 좀 공략을 하시면서 지금 시장은 이제 그런 매매 대응을 하신다라 그러면 뭐 그 지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조정받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지면 또 강하게도 매수가 또 들어오는 흐름들이 지금 계속 나올 수 있어서 거기다 미국 시장도 급락도 안 나오고 시장도 많이 안 빠지기 때문에 물론 어제 종목들이 많이 빠진 것은 의외지만 어쨌든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흐름들은 여태까지 북한 리스크들은 그걸로 인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걸로 인해서 많이 빠진 경우는 있지만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뭐 일주일에서 2주일 내에 길어도 그 안에서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대충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적응이 돼서 다시 올라가주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로는 시장을 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지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한 뭐 차익 매도, 차익 매물 그거에 따른 이제 하락과 조정을 맞으면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IT를 조정 시 저점 시 매수하겠다. 요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약주들은 여전히 강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일양약품도 강하고요. 뭐 그 외에 지금 종근당도 굉장히 강해요. 차트도 잠깐 하나 보면 지금 종근당 같은 경우도 종근당도 지금 뭐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고 지금 어제 고점으로 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약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국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딱 이름만 봐도 아 이거는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약주들은 웬만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네임 밸류도 있고 그런 회사들은 크게 무너지거나 급락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폐옥 종목으로 제약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약주들을 계속 아마도 시리즈별로 계속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약주가 지금 모양이 이뻐요. 그리고 최근에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제약주가 강한 게 바로 얘기하자마자 바로 고점을 뚫어버렸는데 보세요.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고 있다가 저점에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들 다 주워 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주 위주로 한번 공략을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어제 우리 시장을 크게 이제 아래로 떨어뜨렸던 이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모두 만회하듯이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강한데요. 코스피에서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848개 상승 종목 집계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260여 개가 상승 종목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강한 이런 시장 속에서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표적 종목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약주 드린다고 하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수익률 인증 이벤트 매일 드리고 있는 표적 종목 중에 9개의 관역 몇 개가 남아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9개의 관역이 모두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단 1개의 관역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BH, 삼성증권, 파트론 같은 경우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텔콘, 아리프제약이나 KH바텍 등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애정하는 종목들도 수익률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달성한 모습입니다. 단 하나의 관역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률 인증 이벤트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죠. 문자와 유튜브 댓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서 이미 참여를 하신 분들이더라도 문자 샵 0082번으로 이벤트 참여합니다라고 보내주셔야
집계가 현재 가능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유튜브 댓글창에서 쭈블리님께서 문자로도 보내주셨는데 유튜브 댓글창에서 현재 활동하고 계신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문자로도 활발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유튜브 댓글 다신 분들도 문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가능하다는 점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추첨을 통해 9분께 유료 회원권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까지 드렸다면요. 지난주 표적 종목의 수익률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파라다이스부터 GKL까지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 3.2%로 목표 수익률 달성한 모습입니다. 그 뒤로도 위원님께서 삼성전기와 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좋게 LG화학 드리고 있었는데 매수가 미도된 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설명 부탁드리고요.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현재 400% 넘는 수익률을 달성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리딩해 주신 대로 잘 따라와 주셨다면 수익률 지금 현재 크게 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표적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 드렸던 종목입니다. SK바이오랜드 이제 아무래도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매수가 37,000원으로 수정해 주시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위원님께서 오늘 드릴 표적 종목에 대해서도 살짝 힌트를 드렸었죠.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 제약주 시리즈가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한미약품입니다. 박스권 매매라고 하는데요. 위원님과 함께 자세한 가격 전략 들어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이 한미약품도 지금 치료제에 대한 그리고 실적도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종근당도 좀 전에 강하게 움직였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약국에 갔을 때에서 뭐 유한양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셀트리온도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삼성바이오로스도 저렇게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과거에 같이 강하게 움직였었던 한미약품이 안 간다라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주의 흐름들이 어떻게 지금 강한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어제 여러분들한테 SK바이오랜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SK바이오랜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랜드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그렇게 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차트가 훼손되거나 무너진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좀 약하죠. 어제 SK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SK케미칼이라든지 자, 이게 이제 그 SK바이오팜 이쪽 관련주들이 SK바이오팜이 이제 7월 2일 날에 이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이제 SK 그룹주들의 종목들이 어제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바이오랜드도 다시 37,000원 정도까지는 회복을 할 것 같아요. 어제는 가격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 그냥 가격 한 37,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사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격이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제 워낙 SK 그룹주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을 하는 바람에 대형주도 한 7%, 5% 급락이 나오고 개별주들도 뭐 수소차, 전기차 한 10% 급락하는 거 꽤 많이 나왔죠, 어제. 어제 뭐 파트론 같은 경우도 어제 10% 넘게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죠.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흔들리면서 좀 가격이 내려오면서 37,000원 아마 매수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시장에 맞춰가지고 제가 장중에 실시간을 봤다면 거기서 사지 말고 시장이 급락하니까 거기서 사지 말고 좀 싸게 전저점으로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좀 사라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나올 때에서는 시장이 급락은 없었거든요. 제약주 다 강했지, 그렇죠? 그랬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거를 사서 갖고 있다면 다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오면 37,000원 이상에서는 일단 한번 팔았다가 다시 싸게 공략하거나 아니면 지금 제약주들이 좋은 쪽들이 많으니까 그쪽을 다시 공략을 해주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다시 반등 나오게 되면 원래 주식은 좋은 종목 다 싸게 사야 돼요. 근데 37,000원 이상은 들어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 급락이 나와서 빠진 부분들이니까 보유하고 있다가 반등 주면 일단은 현금화를 했다가 다시 재공략하는 방법을 쓰시도록 하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한미약품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매수 가격이 좀 이게 제가 이걸 방송에서 얘기한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가총액 3조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갑자기 확 움직였는데 아마 종근당이 움직여서 같이 움직인 걸 거예요. 종근당이 아까 전에 좀 전에 이렇게 콱 하고 움직이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움직인 것 같은데 종근당도 그렇고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같은 자, 한번 내용을 잠깐 볼게요. 이쪽에 보면은 랄록시펜, 좀 발음 좀 어려운데 랄록시펜 관련주 해가지고 골다공증 치료제 관련주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제 한미약품이 가장 많은 매출을 좀 일으키고 있는 이제 이쪽인데, 그래서 지금 뭐 매수 가격은 한 26만 5천 원 정도. 네, 지금 한 26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6만 6,500원이니까 쫓아가지 마세요. 26만 5천 원 정도 좀 싸게 좀 공략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휴원스 하나제약 이제 그거에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아요. 뭐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여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관련된 제약사가 한 40곳 정도가 있다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제가 관심 종목에다가 랄록시펜 관련주 해가지고 넣어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17, 18, 19, 12, 13, 14, 15, 한 17종목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8, 19종목 될 텐데 좀 이상한 것들은 몇 개를 뺐어요. 한 17종목 정도가 랄록시펜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대한유팜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종근당이 좀 전에 13%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밀린 거고, 그다음에 뭐 동구바이오텍 지금 8% 강하게 있고, 그다음에 휴온스도 관련된 종목이고, 뭐 하여튼간 이쪽 관련주들이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클로로킨은 그 치료제에 대한 효과가 없어서 FDA 임상에서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기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쪽 골다공증 치료제인 요 랄록시펜 성분 치료제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과 그다음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같이 시험을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움직여줄 수 있으니까 이쪽을 한번 보자라는 의미로 오늘 한미약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제약주를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약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트와 자 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 굉장히 강하죠. 그냥 대놓고 강합니다. 어제 시장이 박살이 나든 말든 간에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계속 올라갈 테야라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강세와, 자, 셀트리온 형제들 다 강하죠. 다시 살아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모듈이 다 강합니다. 오늘 신고가도 갔죠. 거기에다가 아까 종근당도 강하게 움직였지만 지금 제약주도 뭐 일양약품이라든지 이쪽 애들이 지금, 그러니까 일양약품은 너무 지금 급등해가지고 이런 건데, 지금 제약주들 강한 애들의 흐름을 보면 그냥 강해요. 그런데 지금 2차 전지에서 그동안 강했던 애들 보게 되면,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자, 박스권이죠.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코스모신 소재, 다른 애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박스권이에요. 올라갔다가 한번 풀이 꺾였어요. 한번 풀이 꺾여갖고 조정을 받아서 올라오면 저항으로 걸리는 박스권의 흐름. 그러니까 이쪽이 뚫어야지만 뭐 이쪽에 강세가 제약주만큼의 강세가 나올 텐데, 뚫지 못하고 계속 박스권의 흐름이고,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겠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얘도 그렇고 후성도 그렇고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쪽 애들이 죽은 건 아닙니다. 저는 이쪽 2차 전지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정을 받고 한번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2차 전지가 강하냐면, 왜 좋다고 얘기하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얘는 대장의 품격을 가지고 있죠. 안 꺾여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LG화학하고 삼성 SDI만 요 두 종목만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LG화학은 전고점 돌파를 앞두면서 굉장히 강하고, 삼성 SDI는 한번 제풀이 꺾이면서 박스권에 있고, 그러니까 대장이 이래버리니까 2차 전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알 겁니다. IT 섹터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는 올해 1월 달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애들이에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서 LG화학부터 해서 계속 얘기했던 애들인데,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조정의 박스권을 지금 견뎌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이 끝나야지만 다시 재차 강한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대로 제약주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신고가를 계속 달리고 있고,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렇게 달리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강하게 붙여 있으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이 이제 순환매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쪽 애들이 계속 강한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보면 실적도 이제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들이 예상이 된다라 그러는데, 지금 차트가 바닥권역이 있다 그러면 이건 사볼만 해요. 그렇죠? 바닥 쪽에서 사볼만 하고, 아까 랄록시펜 관련주 해가지고 지금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여주는데, 이것도 대형주로서 이거 못 가겠습니까? 이쪽으로. 다른 대형주도 가는데, 과거에서도 제약주의 흐름들은 순환매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SK 바이오팜이 상장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면, 관계가 별로 없어도 그쪽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다른 쪽들이 같이 땡겨 움직여주는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시가총액 큰
이쪽에 한미약품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26만 5천 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만 더 가격을 수정을 할게요. 있으니까 26만 5,500원까지 500원 차이로 안 들어오면 좀 아쉽죠. 그렇죠? 바닥권역에 대해서 26만 5,500원까지 매수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싸게만 사시면은 지금 시장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한미약품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돌아오는 걸까요? 위원님께서 매수가까지 수정을 계속해 주시면서 바닥권역에 있는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간에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 2번입니다. 많은 분들이 샵 008 몇 번이더라 하고 궁금해하시던데 샵 008 2번입니다.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 꼭 잊지 마시고 문자로도 이벤트 인증도 좋고요. 상담도 좋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이제 상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거의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 정고점을 돌파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바로 첫 번째 상담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 와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MP 한강이요. 18년도 상반기쯤에 구입을 했는데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물려서? 네, 자, 그럼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500원에 30%인데요. 2,500원에 30%. 아유, 이거 많이 물리셨네요. 네, 이거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될지 좀 올라오기래. 어제 30% 오르고 오늘 또 오르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궁금해서 전문가님한테 지금 여쭙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은 좋을만한 거지만 너무 세게 물려서 사실은 의미가 조금 떨어지는 퇴색되는 흐름인데 2,500원에서 2018년도에서 물리셨으면은 그때 이제 손절 못한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경우가 됐고 지금은 이제 이쪽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네. 근데 오늘 어제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은 바닥에 있는 애들이 이제 너무 빠져 있으니까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올 2월달, 3월달 바닥에서 그러니까 바닥 대비는 못 간 거는 아니었던 거죠. 바닥 대비는 3월달에 올라올 때 113% 올라왔으니까 못 간 거는 아닌데 너무 많이 물려 있어서 이거 지금 400원에서 지금 1,255원이면 전에도 이만큼 올라왔다가 다시 또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개별주들이 원래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원래 그러니까 바닥 대비는 참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고점에 물리면은 참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폭을 보니까 이 시점에서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무너질 때 들어가면 안 될까요? 매수를 했다가 무너질 때 하시겠다. 매도했다가. 그러니까 매수를 했다가 매도했다가. 매도를 했다가 예. 매매로는 가능한 위치예요. 근데 예측 매도라 그러는데 예측은 말 그대로 예측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게 더 갈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예측이니까. 왜냐면은 지금 보면 종목들이 달리는 게 계속 달리거든요. 근데 지금 요게 N자 목표치를 줬는데 항상 이런 식의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5일선을 깨지 않고 달리게 되면 이 정고점도 뚫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서는 1,750원까지 가버려요. 그리고 이 자리를 뚫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서는 2,200원에서 2,500원까지 열리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뚫었을 때나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못 뚫었을 때는 이제 저항받고 밀리는 건데 이것도 다 지금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뚫으면 위고 안 뚫리면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예측적으로는 지금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으로는. 확인이 아니고. 다 매도를 하지 말고. 네. 절반만? 예. 자,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확인 매도는 이렇게 음봉으로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확인 매도를 하면 되는데 이게 확인 매도가 되는 자리들은 1,000원, 1,080원이 깨졌을 때 예. 그런데 1,080원이 깨지면 28% 정도의 지금의 그 올라왔던 부분들을 반납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절반을 매도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셨는데 만약에 손실이 예를 들어서 한 1,400원, 1,500원 정도에 물려가지고 손실이 그래도 1,500원이면 손실이 커요. 적지 않아요. 그래도 한 14% 정도 손실인데 만약에 1,500원, 1,400원 정도 손실이면은 지금이라도 절반이라도 매도해서 할 텐데 이게 손실이 너무 커서 여기 이렇게 물렸을 때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지금 48%잖아요. 예. 이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얼마까지 들고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올라올 걸 생각, 왜냐면 화장품 섹터 아직 안 움직였거든요. 예.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나라 시진핑 주석이 놀러 온다 그랬으니까 그때 맞춰서 움직이게 되면은 조정받고 다시 움직여도 다시 한 1,700원까지는 그래도 올라오지 않을까. 잘 가면 2,200원도 가능해 보여요. 자,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더 사겠다라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얼마 정도 조정받을 때 사야 될까요? 일단은 시장이 그렇게 뭐 폭락하면서 또다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조정받으면 한 1,100원까지 밀리면은 사고 안 밀리면은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보유하시는 걸로. 아, 그러면 얼마나 한 20% 정도 더 사도 될까요? 밀리면? 그렇죠. 밀리면은 지금 비중이 30%니까 한 20% 샀다가 대신에 20% 샀으면 비중이 너무 많아지죠? 예. 그러면은 그때서는 올라오면 그 샀던 것 분의 절반은 꼭 팔아야 돼요. 한 1,500원 정도 올라가면. 아, 예. 네, 그래서 비중 조절을 좀 하면서 가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자, 한국전력. 참 요것도 갈듯갈듯하면서 안 가고 참 애를 먹는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9,000원에 50%입니다. 29,000원에 50%. 어차피 이거 단기로 보시려고 들어가신 건 아니죠? 예. 네, 어차피 장기로 보신다라 그러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실적들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이제 유가가 싸지면서 이제 실적들이 좋아지는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뭐 석탄도 떼고 그다음에 뭐 기름도 떼고 어쨌든 그러면서 전기를 이제 생산하는 거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유가 하락에 따른 일단은 실적들이 좋아지고는 있대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움직이다가 다시 조금 시장이 빠지니까 재하락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29,000원의 비중이 지금 50% 정도 되시면은 사실 지금은 이제 추가 매수를 오히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차트거든요, 사실은. 네.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이게 아직 여기를 돌파를 못했어요. 이게 25,000원을 벗겨놔야 그때야 이제 상승으로 29,000원, 3만 원으로 갈 것 같은데 박스권이고 뭐 계속 좀 지루하고 재미없겠지만 뭐 길어봤자 뭐 3개월 이내에서는 차트를 돌리면서 위쪽 방향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 하나만 본다라 그러면 추가 매수를 흔들릴 때마다 계속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뭐 하루 이틀 볼 거 아니니까. 그래서 3개월 이상을 보니까 오히려 조정받으면 다시 전저점까지 내려올 것도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18,000원까지 밀릴 것도 생각을 하면서 저점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고 장기로 가져가면은 이거는 3만 원 이상 봅니다. 네. 네, 아셨죠? 네, 지금 산지가 꽤 오르는데 단가를 낮추려고 해갖고 그 비중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자, 차트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거래량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실려 있죠? 예. 그래서 이 거래량을 볼 때에서 이 저점은 쉽게 못 깰 것 같아요. 15,000원짜리는 쉽게 안 깨질 것 같으니까 15,000원짜리가 올해와 내년에 최저점 자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는 밀리면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모아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은 당장 강한 게 한국전력이 아니고 2차 전지랑 또 2차 전지가 또 강하게 움직일 거예요. 조정받으면 또 움직이는 2차 전지랑 제약주인데 지금 당장은 제약주가 강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 사자마자 수익을 내려면 제약주가 유리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전에도 한미약품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주가 유리할 것 같고 길게 본다라 그러면 한국전력도 포기할 종목은 아니고 괜찮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안 쳐다보죠. 안 움직인다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너무나 여보세요 많이 내려가 버려서 이거 손절도 못 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내려가 버려서.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유리해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3개월 동안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나 연말까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산 금액이 올라올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지금 이제 6월 달이니까 일단 9월 달까지 한번 보세요. 먼저 9월 달까지 25,000원을 벗겨서 올라가면 연말까지 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25,000원도 돌파 못하면 연말에서도 일단은 뭐 희망은 없다고 봐야죠. 아. 그러니까 연말까지 보기 전에 일단 3개월 안에 25,000원을 돌파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가 일단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아니면 되게 오래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점검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023153-1611, 1612번 2개 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의 샵 008-2번 적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도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상담 신청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의 표적 종목도 함께 만나보셔야겠죠. 위원님께서 제약주 시리즈가 돌아올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주인공 한미약품이었습니다. 65,500원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3%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송 중에 지금 매수가를 계속해서 수정해 주시면서 바닥에 있는 이 종목 놓치면 아쉽다라고 말씀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강조해 주셨으니까 한미약품 눈여겨보셨던 분들 꼭 바닥에서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 현재 시장이 지금 급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실 것 같은데 위원님 일단 시장에 대한 분석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장 어떤가요? 자, 시장은 뭐 어제 빠졌던 부분들을 들어주는 부분들인데 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박스권이에요. 다시 흔들릴 거에 대한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뭐냐면 시장이 뚫질 않아요. 뚫질 않고 박스권이 있다 보니까 가는 놈은 가는데 안 가는 애들은 또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은 지금 코스피도 어제 그 저항 라인을 뚫어내는 게 아니고 딱 저항까지 부딪혀서 거기에서 맴돌고 있는 흐름들이 지금 강하니까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이렇게 뚫으면 그럼 내일 뚫으면은 종목들이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처럼 다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제 너무 심하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모든 전업종, 전 종목 웬만한 애들은 다 움직여주는 거지 내일은 이렇게 만약에 뚫어주게 되더라도 갈 애들만 가요. 갈 애들만 가고 저는 거기에서 제약주가 제일 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제약주가 말 그대로 저항 라인을 뚫고 계속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뚫려 있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거리에 실려 있는 애들이 가는 거고 그게 지금 2차 전지하고 전기차, 수소차 일부 애들과 그다음에 제약주들이 그래요. 나머지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폴더올폰이라든지 몇몇 애들은 거래가 실리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BH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들은 거래가 지금 바닥에서 지금 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애들은 이렇게 거래가 바닥에 실려지면서 괜찮은데 다른 몇몇 애들은 거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박스권에서 잠수를 탄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상담해 드릴 때 요런 차트의 모양들은 좀 재미가 없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어느 정도 반등 주게 되면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차트의 모양들이 아예 그냥 위로 뚫고 올라가거나 정배열이 되거나 바닥에서 돌리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밑에 거래가 실려줘야 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없다면 지루하면서 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제약주를 얘기하느냐? 지금 그런 식의 있는 차트들의 모양들이 다 제약주에 몰려 있어요. 오늘도 보면은 뭐 제약주도 움직이는 것들, 뭐 셀트리온 말고도 뭐 최근에 뭐 있었던 종목들, 뭐 바닥에서 움직이는 뭐 에콜론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다 지금 보면은 바닥에서 지금 거래가 실려주면서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거래들이 실리는 거예요. 지금 이쪽이 거래가 많이 실려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없었던 거래가 갑자기 대량 거래가 실리죠.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에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는 얘는 어제 급등했다가 빠져도 다시 강하게 어제 고점까지 올라가주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니까요. 제약주들은. 그러니까 얘뿐만 아니라 뭐 동국제약, 뭐 하나약품, 제일약품, 뭐 서울제약, 유나이티드제약, 뭐 레고캠바이오 뭐 등등등등 지금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거래량들이 실리면서 이것도 보세요. 거래가 실리면서 뭐 빠진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추에서 지금 시장 어제 그렇게 흔들리는 거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거를 공략을 하겠습니까? 사실 이거를 사라운 얘기도 안 해요, 저도. 왜냐면 너무 많이 떠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제약주들 저렇게 많이 떴는데 빠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계속 돌파하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제약주가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약주들이 저렇게 강할까? 돈들이 글로 다 몰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쪽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거래가 실렸다는 얘기는 누군가 샀다는 얘기인데
개인들이 저 뭉탱이로 저걸 다 샀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삼성바이오로스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지금 샀던 주체를 보게 되면 이미 개인 투자자들은 작년 8월 달서부터 다 던지기 시작했고요. 작년 9월 달, 10월 달서부터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모아가죠. 그게 삼성바이오로직스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이쪽 애들 지금 모아서 지금 가지고 가는 애들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갖고 있지 개인들이 지금 다 팔고 없습니다. 과거 1년 전만 하더라도요.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셀트리온 물려가지고 어떡합니까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36만 원, 37만 원 할 때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샀는지 보세요. 그런데 그 개인들이 지금 많이 빠지니까 못 버티고 그러니까 1년을 버티다가 다 던진 거예요. 다 던지고 왜 던졌느냐? 2019년도에 시스템 반도체하고 반도체 재료 장비들이 움직이니까 저쪽이 좋다라고 그쪽으로 다 옮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그거를 포착을 하고 오히려 물량들을 개인들이 던진 제약주를 다 받아 먹은 거죠. 사실 그 부분으로서도 예측은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까지 강세를 예상했던 건 아니고 한 어느 정도의 반등을 주고 다시 재차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올해 4월 달에 거래가 대박 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 달서부터 세력들이 땡기겠다는 의지로 다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약주를 지금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게 올해 4월 달, 5월 달에 그냥 세력들이 그냥 제약주를 강하게 땡기기 위해서 지금 다 들어왔어요. 지금 뭐 쟤네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ST팜뿐만 아니라 뭐 제약주 많은 뭐 삼청당 제약, 보령 제약, 뭐 삼성 제약, 사마 제약, 신일 제약 다 강해요. 다 거래량들이 괜찮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약주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는 거 공략하지 말고 셀트리온 지금 삽니까? 아니요. 지금 이런 거 말고 바닥에서 그러니까 한미약품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쪽에 이런 애들 그래서 한미약품이 무거워서 좀 재미없다 싶으면 뭐 다른 거 공략하면 되죠. 뭐 제약주가 뭐 한두 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이제 제약주들 중에서 거래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면 지금 장에서는 나쁜 흐름들은 나오지 않는 제약주의 강세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전화 연결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테라젠 이텍스를 11,800원에 30% 가지고 있습니다. 11,800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제약주잖아요. 그렇죠? 예. 유전자 치료 제약주인데 제약주가 강하기 때문에 얘도 다시 올라올 거예요. 예. 얘도 올라올 건데 일단은 저점 라인만 잡아드리면 될 것 같은데 1,500원에서 10,000원짜리가 손절 라인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1,500원에서 10,000원짜리가 손절 자리고 예. 다시 올라올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1,800원 공략을 하셨으니까 대략 한 13,000원 정도에서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 13,000원 갔을 때 거래가 실리면서 뭐 얘는 이제 유전자 치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약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면서 계속 뚫어준다. 위쪽으로 계속 강하다. 막 상한가 흐름들이 계속 연달아서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13,000원 팔지 말고 15,000원, 16,000원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예. 네, 목표치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종목이고 제가 아까 전에 제약주 차 좋다고 했던 것도 얘도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보면은 거래가 실렸죠? 예. 제가 지금 아까 거래량을 그려놔서 그런데 거래가 실렸고 또 거래가 또 실렸고 차트가 바닥에서 돌아갑니다. 이게 이렇게 크게 보면은 많이 떠 있어갖고 위험해 보이지만 안 그래요. 이게 오히려 안전해요. 보면 바닥에서 돌려놨고 이쪽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모양을 잡고 있는 애라서 그래서 요거는 일단 13,000원까지 올라올 때 거래가 안 실리면 거기서 팔았다가 다시 사시면 되고 거래가 실리거나 아니면 다른 제약주들이 강하게 위로 뚫으면 그냥 냅두면 얘는 16,000원 잘 가면 2만 원도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종목이니까 나중에 13,000원 오면 다시 전화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 하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의 코엔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코엔텍. 자, 폐기물 처리 관련주 쪽인데 이거 지난번에 잠깐 한번 상담을 하면서 그 윗꼬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할 때 그때 이제 설명해드렸던 그때 이제 차트 공부를 해드리면서 요 윗꼬리가 거래가 이렇게 실리면서 했던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 그리고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그때 아마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며칠 날 얘기했는지는 아마 요때 기준으로 뭐 하루 이틀 전에 얘기했겠죠. 요때 기준으로 이걸 보고만 얘기해 드린 거니까. 그래서 아마 요때에 지금 아침 방송 했을 때 요 시간대에 한번 돌려보면
코엔텍에 대해서 별로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매수 가격이 8,950원이니까 어제 빠질 때 낙폭과대라고 생각해서 공략을 하셨나 봐요.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원래 이런 차트들은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걸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게 반등을 주고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9,000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욕심내지 말고 파세요. 아셨죠? 한번 팔고 더 빠질 때까지 더 기다리세요. 시간이 더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의 조정은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받은 게 대략 6월 달서부터 6월 15일까지 한 보름 정도만 조정받았으니까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더 조정받을 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낙폭과되니까 아마 내일 올라오면 9,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수익이 나면 팔아줬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그때 좀 더 싸게 사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문자 상담입니다. 자, 대하TI. 자, 대하TI. 자, 어제 시장이 빠졌던 주범 중에 하나가 뭐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 중에 이제 북한 리스크였는데, 대하TI가 이제 남북경협주잖아요. 남북경협주다 보니까 얘가 어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조정이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매수 가격이 5,563원의 비중이 20%다. 여기서 공략했던 것들은 조금 섣불려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서 공략할 건 아니었는데. 자, 차트를 보니까 이만큼 올라갔죠? 그럼 이만큼 올라갔고, 지금 남북한의,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그 다음에 뭐 미국과의 지금 관계가 지금 북한들이 지금 좋은 경우들이 5월 달에 한 번도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공략할 때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고점 대비 한 절반 정도의 조정은 생각을 하고 여기서 살지를 말았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에서 이게 이제 차트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공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호재도 없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호재가 있었다면 이게 3분의 1 지점에서 돌리고 올라갔을 텐데 호재가 없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략할 때에서는 절반 정도 돼서 오히려 어제 종가 부분에서 공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타로. 그런데 지금 역시 호재 부분들이 없으니까 다시 반등을 줬다가 또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빠지면 4,000원 지지. 이쪽까지 밀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있다가 만약에 재수 좋게 들어줘서 5,500원 쪽으로 들어주게 되면 63원 아까워서 던지지, 그냥 보유하지 말고 5,500원 쪽에서 그냥 한번 팔아뒀다가 제약주 하세요. 차라리. 제약주가 더 안전하고 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남북에 대한 뭔가 호재 얘기가 없다면, 그렇다면 이쪽은 뭐 급등할 일은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니까 반등 주면 이제 어느 정도는 팔아주고 다시 조정받으면 더 싸게 4,000원 쪽에서 다시 재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상담인데요. 에코마이스터라는 종목입니다. 에코마이스터. 자, 에코마이스터. 이것도 폐기물 관련주인데, 지금 아까 전에 코엔텍도 마찬가지고 지금 폐기물 관련주들이 모두 다 지금 강한 쪽이 없어요. 지금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지금 조정 국면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코엔텍이 강하게 들어주기 전까지는 좀 지루한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니까 일단 매수 한시 가격도 3,400원. 아까 이제 대하TI와 비슷하게 이제 차트의 흐름들이 이런 자리에서 공략하신 분들이 왜 공략했는지를 저는 사실 갸우뚱한데, 여기서 공략할 필요는 없는데, 이만큼 올라갔고 5일선이 깨지지 않고 계속 올라탄다라 그랬으면 여기서는 공략할 수는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강할 때에서 공략해서 깨지면 그냥 손절하면 되니까.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좀 전에 얘기가 뭐냐면 강하잖아요. 이게 강한 상태에서는 여기가 지지가 되면 여기서 공략을 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깨지면은 부러지니까. 강했던 애가 부러지면은 그 가격 조정을 받는다면서 여기서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3,400원 공략했으면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아마 그걸로 공략을 했었던 것 같은데 못 올라왔으면 여기서 손절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손절 늦었죠. 늦었고 3,400원에서 지금 하락폭은 근 한 33%, 마이너스 33%면 손절을 늦었습니다. 보유하시고요. 보유하시고 지금 거래량들이 없어요. 거래량들이 없어서 아마 지루하게 박스권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인내하고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버티세요. 그러면 얘가 흘러내려도 한 이쯤에서 다시 돌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거래가 실리면서 다시 상방향으로 잡으면서 올라갈 타이밍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중 20%면 그냥 보유하시고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 바닥을 치는 모양이 나오니까 거래가 실려야 돼요.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면
그때에서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단가를 낮춰서 4,000원까지 해서 수익에서 팔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은요. 제일바이오. 자, 제일바이오 이것도 제약주고 이게 제일바이오 이제 구충제 관련주, 펜벤다졸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그 구충제도 코로나의 치료제가 이제 된다라 그래가지고 이슈가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유팜도 사실은 먼저는 그걸로 이슈가 한 번 받았었는데 그때 그걸로 움직이진 않았고 어제 나온 이제 랄록시펜인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제 이후로 이제 강하게 움직여주는 건데 어제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8,350원. 자, 다행히도 지금 제약주가 강하기 때문에 올라올 거예요. 이것도 올라올 건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많이 떠 있죠. 그리고 지금 윗꼬리가 지금 두 개가 강하게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저항으로 아마 걸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이렇게 실렸다가 지금 거래가 살짝 그거에 비하면 줄었어요. 줄었기 때문에 매매를 하세요. 매매를. 그래서 9,000원 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8,300 위에서 올라오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도 제약주들이 무지막지하게 강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10,000원까지 보셔도 돼요. 이렇게 N자형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얘가 거래량이 지금 이게 69만 주인데 69만 주는 되도 않고 이쯤이 요게 어제 거래를 한번 볼게요. 지금 거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래가 없는 거고 과거에 거래가 실릴 때 이건 이녹스 첨단 소재고 좀 전에 봤던 게 제일바이오가 지금 엊그저께 지금 거래가 좀 실릴 때 1,500만 주고 2,700만 주. 그러니까 1,000만 주 이상이 실려야 됩니다. 요거는 평소 거래량이 좀 실린다 싶으면은 여기가 1,000만 주니까 무조건 1,000만 주 이상이 실려야 돼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10,000원과 11,000원을 가려면 2,000만 주 실리면 돼요. 2,000만 주 이상.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런 거래량이 실린다 그러면 얘는 이제 폭등을 위해서 위쪽으로 11,000원, 12,000원으로 폭등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거래가 1,000만 주도 안 실린 선에서 움직이면 9,000원 내에서는 박스권 매매 대응 어느 정도 팔아주고 다시 더 싸게 그래서 8,000원짜리나 7,700원 이런 자리도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매매적인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 와 있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HLB 파워. HLB 파워. 예,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550원에 20%. 1,550원에 20%. 50%? 예, 예. 예, 예. 50%요? 아니, 20%. 20%. 알겠습니다. 자, HLB 파워. 이게 이제,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ESS 이제 저장 장치에 관련된 이제 그 테마로 좀 들어가 있는데 예, 예. 거래량이 지금 없어요. 예, 예. 예, 거래량이 없어서 그냥 박스권 움직이고 어제 그래도 하락이 그래도 꽤 나왔네요. 차트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어제 그래도 8%나 빠졌었네. 예. 이게 이때처럼 이렇게 강한 흐름들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거래량이 마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박스권에 좀 약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매수 가격 이상으로 들어주게 되면은 비중을 조금 줄일 필요는 있어 보여요. 왜냐면 거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1,500원 1,600원 정도가 지금 박스권 고점인데 거래가 없이 그 라인으로 올라오면 비중을 다시 줄여주시고 다시 싸게 사면 돼요. 다시 1,300원 초반, 예, 예. 중반 그 자리에서 다시 비중을 만약에 줄이면 지금 그냥 보유를 하시고 올라오면 그래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거래가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래량은 아니니까. 지금 87만 주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거래가 너무 없는 건 아니니까 들어주면 1,500원대 이상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줬다가 다시 재매수 싸게. 한 600원대 되면 매도를 할까요? 네, 매도를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면은 그냥 뚫어버리면은 그냥 냅두면 되거든요. 예, 예. 만약에 갑자기 거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말고 한 이 정도 되면 이 정도가 요 정도가 100만 주니까 한 200만 주 정도, 200만 주 정도가 실리거나 한 200만 주 이상 실리면 1,600원은 돌파 시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더 많이 실리면 더 좋은데 그렇게 해서 실려서 뚫어버리면 그냥 보유하시면 되지만 그렇게 거래가 안 실리고 뭐 100만 주도 안 실리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냥 1,600원에서 한번 팔아주고 그리고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어제 시장이 많이 흔들려서 여러분 깜짝 놀라셨을 텐데 시장은 2000선을 강력한 지지로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박스권 매매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개 방송에서 매매에 대한 얘기를 했을 테니까 공개 방송 시작하니까 좀 이따가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시간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뒤에 위원님께서 공개 방송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샘플러스 혹은 이제 샘플러스 이제 온라인 창에다가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서울경제 샘플러스 검색하시면 위원님 배너가 뜰 겁니다. 그걸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온라인에서 위원님과 함께 무료 강의까지 함께 해주실 수 있으니까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실전 매매 정수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